안녕하십니까? 조현덕 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40분, 늦은, 예, 밤은 아니죠. 이제 새벽이죠. 늦은 시간입니다. 사실 지금 어제, 예, 하루가 지났으니까요. 어제가 탄신일 공휴일이었었고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사실은 정식 공휴일은 아닌데, 주식시장은 휴장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공무원들, 근로자의 날로 또 쉬는 날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일은 또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날은 5월 4일, 물론 근무 일하는 날이지만은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은 5월 5일 날이 어린이 날이기 때문에 5월 4일 날 월차를 내게 되면 어제 석가탄신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 동안 황금 연휴가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황금 연휴이죠. 그것도 계절의 여왕인 5월에 6일 동안 긴 황금 같은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뭐 사실 저는 저에게는 별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래도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소중한 그런 황금 연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어제죠, 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가 차들로 꽉, 예, 꽉 차가지고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 난리들이 납니다. 사실 지금 그 인천 국제공항 청사에 가면 거의 사람들이 지금 비어 있다 그럽니다. 해외로는 지금 못 나가고 있고요. 당연히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 집에 거의 갇혀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금 확진자, 사망자가 좀 줄었다 하는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눌려있던 대출 욕구, 이번에 그 황금 연휴에 아마 많이들 밖으로 나오시고 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봅니다. 여하튼 봄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좋은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어제 병원 가서 예전에 그 수술했던 부위에 대한 검진을 검사를 여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담당 의사 만나서 소견 듣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오후까지 병원에서 보냈더니 상당히 피곤하더군요. 그런데 하여튼 뭐 결과는 예전에 수술 받았던 부위에 대한 결과가 비교적 좋게 나왔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예,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만 제가 그 부위가 아닌 좀 다른 쪽에 조금 안 좋은 게 하나 또 새삼스럽게 새로운 게 하나 알게 돼서 심각한 건 아니고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좀 또 새로 알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예전에 멀쩡했던 그런 부위가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긴 합니다. 어쩌, 어찌 하겠습니까?
자, 지금 뭐 늦은 시간이라서 사실 제가 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좀 핵심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저께였었죠. 그저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조정장에 대한 대비를 하자, 현금을 좀 다시 높이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좀 대응이 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지난 그저께 동영상을 올렸던 부분에서 사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올렸던 내용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 김정은이가 지금 사망을 한 것이 거의 확실한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김정은이가 사망을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던데 사실은 저는 지금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조금 그러니까 뭐 죽었다는 얘기는 조금 돌긴 돌았지만은 설마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사실 왜냐하면 뭐 TV나 주요 신문사 일간지에도 그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확실히 죽었다 하는 그런 조금 믿을 수 있는 그런 뉴스 그런 예, 라인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뭐 김정은이가 만약에 지금 죽었다 그러면 물론 지금 뭐 문정권 하에서 그리고 또 국방장관인 정경두 그 다음에 안기 저기 국정원이죠 안기부가 아니라 안기부 쪽에서도 특별한 동향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발뺌이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은 동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는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 김정은의 상태를 알고 있다 하지만은 얘기를 하진 않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이유는 김정은이가 지금 그 장 혈관 사실 제가 받았던 그 수술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 스텐트 시술을 받다가 1차 시술을 받다 실패해서 아마 2차 수술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보통 수술을 받을 때 프랑스 쪽에 의료진이 와서 수술을 했는데 그 스텐스 수술 같은 경우는 에, 시급을 따지는 아주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미루면 안 되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에 피가 들어가야 되는 그 혈관을 뚫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 쪽의 의료진이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고 이동하는 게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의사들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중국의 의료진들은 원래 김정은이가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 의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북한의 의료진, 의료진이 김정은의 그런 심장 혈관 수술을 집도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1차가 실패하고 2차로 다시 시도를 하다가 이게 직접적으로 사망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 이제 뭐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그게 실내 그렇죠? 뭐 거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뭐 실내에서 수술을 했을 텐데 그 실내에서 수술을 했으니 그 김정은이가 지금 정확하게 죽었는지 아니면 코마 상태 우리가 이제 코마 상태라는 게 여러분들 뭐 뇌파만 그죠? 뇌파는 살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식물 인간하고 조금 그죠? 개념이 비슷한 거죠. 뇌파만 살아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망한 그런 상태. 그런데 그게 이제 죽었느냐 아니면 코마 상태냐 그게 지금 100%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아마 이제 확률적으로는 지금 90%가 사망한 걸로 그렇게 프로 정도가 코마 상태가 됐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거의 확실한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38로스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그 정찰 위성이 북한 상공을 돌면서 김정은의 그 생사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평양에 김일성 광장에 지금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그럽니다.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김정은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사망이 거의 확실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그저께 제가 듣고 유튜브에 긴급하게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뭐 김정은의 사망 얘기를 혹시라도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거기서는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고 긴급하게 제가 시장에 대한 하락 조정을 대비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유튜브를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그러한 맥락에서 물론 이제 김정은 그 사망뿐만 아니라 지금 또 그날 뭐 기술적으로 현재 코스닥의 저점에서부터 현 위치까지 올라온 그러한 상승폭,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기 어려운 매물대,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시장의 흐름 속에서 몇 가지 좀 체크해야 될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올렸던 동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 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시황적으로 시장을 판단할 때 어려움을 저는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시황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게 사실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뭐 거의 운이 좋으면 맞는 거고요. 사실 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자체가 우리가 뭐 경험해 봤던 그렇죠? 경험해 봤던 그러한 일도 아니고 전대미문의 그러한 지금 사건이고 대미문의 사건이고 또한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을의 갑작스러운 급사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돌발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에 그 의해서 세계적인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의 어떤 공포를 지금 심하게 예상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의 경제 전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이 경제가 상당히 침울한 그런 우울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다 하는 점도 사실은 상당히 주식시장에 쉽지 않은 그러한 어떤 난관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 시장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우리 시장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정말로 예상치보다 너무 많은 반등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분석적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전체 글로벌 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시장이 현재의 이런 위치까지 올라온다 하는 게 상당 부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에, 전례 없는 그런 경기 부양책, 다시 말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풀었죠.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또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 폭락장에서 현재 위치까지 분명히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물론 고려까지 하더라도 현재 위치까지 올라올 거라고 사실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의 어떤 예상치 못한 반등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악재들이 앞으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시장 자체가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현금의 비중을 좀 다시 높여야 된다. 이런 시장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망을 할 때마다 지금까지 어떤 흐름만 보게 되면 다 빗나갔어요. 시장 자체가 크게 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와서 특히 지금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고 특히 우리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반등폭이 월등하게 좋았죠. 그래서 우리 그 코스닥에 좀 이따가 뭐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지만은 코스닥의 종합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그건 뭐 거의 코로나19가 터지기 발병하기 전에 그 위치만큼 반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거의 V자 반등이죠. 그래서 에,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조정, 그 다음에 뭐 W자의 형태의 어떤 뭐 쌍바닥 아니면 뭐 오른쪽이 조금 왼쪽 저점보다 높은 뭐 짝꿍둥이의 어떤 뭐 쌍바닥 아니면 뭐 삼중바닥, 다중바닥 이런 것들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보기 좋게 다 틀려버렸어요. 물론 뭐 저도 사실은 현인들한테 제가 조심을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가면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해왔었죠. 저 역시도요. 그리고 바로 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조정, 또 조정도 좀 작은 폭보다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지금 그 동영상을 올린 것도 물론 이제 다음 주 정도가 지나봐야지 제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도 물론 시간이 지나 보면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은 지금 같은
최근에 꽤 그래도 명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시장의 흐름 속에서 상당히 비웃음을, 그리고 유튜브 같은 공간에서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상이 빗나갔고 예상 밖의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악플이 사실 뭐 악플을 읽어봐서 기분 좋을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렇죠? 일부 연예인들은 악플 때문에 자살도 하는데요. 악플이 무섭다고 그렇다고 에, 소신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분명히 예,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한대 유동성. 물론 그 점도 제가 고려를 하지만은 그 유동성 하나로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도 참 제 머리로서 100%다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예, 또 특히 우리 시장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지나칠 정도로 과열 형태를 보였다. 네?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지금 미국 시장의 한번 흐름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지금 뭐 우리 시장은 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미국 장은 지금 예, 진행되고 있죠. 미국 장이. 지금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1.52, 그 다음에 나스닥이 0.85.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닌데 조금 밀려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어제 미국 장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보게 되면 그 미국의 그 나스닥 시장이 어저께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물론 오늘은 좀 소폭 지금 밀리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장중에 4.06%까지 올라갔었고 종가상으로는 플러스 3.57% 제법 상승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양봉의 길이가 뭐 길지는 않지만은 왜 그러냐면 이게 갭 상승을 했던 거죠. 시초가가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양봉의 길이가 길지는 않습니다. 갭 상승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어저께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던 게 바로 그 길리어드사의 그 렘데시빌,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실험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어저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저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니 뭐 오늘 기준으로 보죠.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8,839. 물론 이제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 8,914입니다. 8,914니까 불과 9,000포인트까지는 한 85포인트 정도 남겨놓은 위치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게 그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상승폭이 좋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존스 시장보다는 나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지금 그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던 게 바로 이제 그 렘데시빌
길리어드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 결과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한번 참고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그 코로나19의 전용 그 치료제는 아닙니다. 원래 이 렘데시비르는 여러분들이 에볼라, 그렇죠? 에볼라 바이러스의 그 치료제로 길리어드사에서 만들어졌던 에볼라 치료제 전용 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지금 뭐 특히 미국 같은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딱 정도를 좀 넘었을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경제가 지금 이런 코로나19에서 거의 마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만들 때까지 기다릴 그런 시간이 너무 지금 빡한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제인 그 렘데시비르를 한번 그 코로나19에 적용해서 임상 실험을 했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냉정하게 좀 보게 되면 뭐 여기서 지금 기사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요. 그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코로나19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회복 기간이 31% 정도 단축됐다 이렇게 밝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31%. 이게 이제 아, 31%. 근데 이 31%라는 게 글쎄요. 이게 뭐 얼만큼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1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가 완치가 됐다. 뭐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뭐 치료제 연구가는 아니지만은 보통 우리가 치료제라 그러면 어느 정도 80% 정도 이상 그렇죠? 이런 치료 효과가 나타나야지 되는데 31%가 회복 기간입니다. 그것도 회복 기간이 31% 단축됐다. 뭐 이 정도 갖고 코로나19의 치료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낙 급하다 보니까 예, 기대감은 큰데요. 그래서 지금 그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에 보면 렘데시비르 코로나19의 표준 치료라고 단정 짓는 건 아직 무리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제약업계 특히 이제 이런 바이러스 연구하는 쪽에서 렘데시비르가 표준 치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사실 지금 그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사실 언제 완성될지는 뭐 기대치는 사실 뭐 내년 정도 돼야지 내년 중반기 하반기가 돼야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때 가봐야지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워낙 지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건 뭐 미국이나 세계 경제가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급하다 보니까 지금 그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지금 대체 치료제로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환자가 투약한 환자가 뭐 회복 기간이 한 30%, 31% 정도 단축된 걸 갖고 그걸 갖고 마치 호재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직은 사실 이게 코로나19의 치료제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때문에 코로나19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어떤 상태가 되기에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미국이 5월 한번 이거 잠깐 보실까요? 5월 8일이죠. 5월 8일 날 4월 달입니다. 1분기는 이제 지나갔고 4월 달에 실업률을 5월 8일 우리한테는 이제 어버이날이 되는데요. 실업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전분기 그 전기 이전 이전에 그 실업률이 4.4%였었어요. 여기요. 그렇죠? 4.4%. 4.4%인데 그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실업률의 예상치는 지금 14% 정도가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 14%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도 지금 20%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네, 사실 이 실업률은 상당히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뭐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 얘기하기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의 시장, 다시 말해서 지금 다우지수나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 이유가 하나 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물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은 지금 미국의 이 실업률이 워낙 엄청나게 지금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 서울 인구의 뭐 8배인가 그렇대요. 3천만 명 정도가 지금 실업자가 지금 미국에 발생돼 있다 그래요. 3천만 명. 그게 서울 인구의 8배라 그러나요? 그 제가 그렇게 기사로 본 것 같은데.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한 20%를 육박하거나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는 20%가 더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비스업 이런 쪽이 상당히 발달돼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집에서 쉬고 있고 놀고 있고 또 직장들 폐쇄하다 보니까 뭐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실업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입이 줄게 됩니다. 예, 인컴 그렇죠. 주머니가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입이 주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유동성으로 끌어올린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더군요. 뭐 그게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재난 지원금 해가지고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지금 그렇게 거의 결정이 나서 이제 5월 달에 아마 지급을 하는 거로 지금 나왔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4인 가족 10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생활이 생활이 나아지겠습니까? 100만 원은 사실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100만 원 돈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설사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100만 원 물론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은 그 100만 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시적 그렇죠 일시적으로 한번 받는 거죠. 그걸 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궁핍했던 생활이 펴지겠습니까? 아무 사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물론 없는 사람들은 돈 10만 원도 아쉬운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죠. 근데 그 100만 원을 1인당 뭐 한 30만 원, 40만 원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생활에 큰 어떤 보탬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국고 낭비죠. 국고 낭비. 그게 다 빚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실업, 이 대란은 예,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인컴, 수입이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소비가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요인 속에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요인이죠. 강력한 요인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미치고 발작 뛰는 거죠, 사실은. 뭐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뭐 전문가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하지만은 그 유동성이라는 게 폭락한 어떤 시장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릴 수는 있어요. 올릴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한없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없이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지금 코로나 이 사태 자체가 완전히 100% 그렇죠? 100% 없어지고 경제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기업도 100%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이 예,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하튼 시장 자체가 조정다운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한 가지만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그 5월 8일 날 미국에서 4월 달에 실업률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게 시장에 조금 그 방향성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또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한번 해볼 만한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나오죠. 제가 아까도 뭐 예상 그 실업률이 한 14%될 것이다. 아니, 14%가 더 되는데. 지금 미국 실업률이 지금 거의 20%까지 오를까?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5월 8일 날 공포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5월 8일 날 실업률을 지금 4월 실업률을 발표를 하는 그 기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잠깐 뭐 기왕 열은 거니까 조금 더 볼까요? 이 블룸버그, 미국의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국내 총생산 GDP죠. GDP 총생산이 증가율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했다. 상무부 발표와 함께 내놓은 분석이다.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14년 이후 6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미국을 그러니까 리세션이죠. 경기 침체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무엇보다도 마이너스 4.8이라는 수치 자체가 공포다.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이제 마이너스 8.4%였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지난해 그 4분기 2.1%의 GDP 성장률에서 단번에 그 마이너스 6.9%포인트가 떨어졌다. 그 워싱턴 포스트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1분기 성장률이라고 전했다.
낙폭을 얘기한 거죠. 낙폭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1929년 10월 시작된 대공황으로 이듬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8.9%였으니까 지금 작년에 지금 2.1에서 지금 4.8%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6.9%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가 되나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GDP 하락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유럽 전체,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하나 주시해야 될 게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여러분들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사람이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경기 그 낙관론을 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V자 반등을 할 것이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폈거든요. 근데 그 낙관론을 폈던 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갑자기 최근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낙관론을 폈던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냐면 그 29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제 활동이 2분기, 그렇죠? 2분기면 바로 지금이죠. 2분기에 전례 없는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전대미문의 전례 없는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2분기 지표들은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뭐 저도 저번에 그렇게 말씀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1분기는 반영이 안 된 것이다. 2분기부터가 진짜 최악의 지표들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당연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2분기 지표들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다. 최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2분기 성장률은 미국 역대 최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자릿수 역성장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지금 그 아까 마이너스 뭐 4.8 이런 거 나온 거는 그건 1분기예요, 1분기. 근데 2분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골드만삭스, 그렇죠? 골드만삭스에서는 2분기에 마이너스 34%, JP모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바클레이스는 마이너스 45%를 거론하고 있다. 게다가 주요 2개국 G2의 한 축인 중국도 1분기 역성장이 마이너스 6.8%다. 2분기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중국이 뭐 사실은 뭐 코로나19가 뭐 완전히 뭐 거의 사라진 거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걸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1년에 이러한 그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빌,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경제 침체에 대한 실질적인 이런 지표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관론을 폈던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조차도 2분기에 어떤
아주 암울한 전망들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밑으로 밀리지 않고 위로 올라왔지요, 사실은. 왔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지금 미국이나 세계 각국의 유동성을 지금 뭐 미국 같은 게 무한대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죠? 수 있는 만큼의 지금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는데 그 유동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한정이 있는 거죠. 정상화로 돌릴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정상화로 돌리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돼야 되는 거죠. 소멸됐더라도 사실 또 최소한도 또 얼마 정도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소멸이 안 된 상태. 더군다나 또 뭐 올 가을쯤 되면 2차 도래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식시장 자체가 밀리지 않고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냐? 악재보다 사실은 지금 호재는 제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지 않습니까? 호재는 사실은 뭐 몇 개 있었어요. 뭐냐? 경기 부양책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렘데시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런데 나머지는 대부분이 전부 다 악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유동성이 뭐 엄청나게 풀린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악재는 그러니까 악재를 애써 무시하는 거죠. 악재는 애써 무시하고 예, 조그만 호재는 오히려 그 호재에 박수치면서 시장은 큰 하락 없이 급격하게 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게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얘기하고 뭐 W자 그렇죠. 쌍바닥을 얘기하고 뭐 트리플 바닥을 얘기하고 다중 바닥을 얘기하고 또 상승하는 중에 어떤 중간 마디에서 다시 또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다 틀려버리는 거죠. 왜? 시장 자체가 예상하고 달리 그냥 조정 없이 올라와 버리니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틀리다 보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고 요새 전문가의 순환 시대입니다. 물론 뭐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조정 없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전문가들도 계시긴 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분석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이런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제가 좀 이따가도 제가 잠깐 뭐 실적과 관련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죠? 지표들도 그렇고 우울한 지표 속에 시장 자체가 올라온다는 게 사실 이거는 예,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은 우리가 뭐 분석 안 하고 그냥 현재 시장의 흐름에만 너무 안주하면서 잘못 가다가 이게 큰 거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분석의 어떤 의미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제가 그 김정은의 그런 사망, 어, 사망했을 확률이 지금 뭐 거의 99%입니다. 저는 99%라고 보고, 물론 뭐 거기에 한 몇 프로 정도는 코마 상태, 그렇죠.
뇌파만 움직이는 코마 상태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죽은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 아무 요동치지 않고 죽었나? 잘 됐네 하면서 별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번 김정일의 어떤 사망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신빙성 높게, 정확하게 좀 먼저 예상이 아닙니다. 얘기를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장성민 씨라고, 저도 뭐 그 사람을 예전에 TV조선에서 방송에서 잠깐 나와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뭐 그쪽에 관련해서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했었고요. 그 사람이 뭐 중국 지인으로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김정은이가 사망했다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제일 먼저 지금 얘기를 뉴스를 소식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장성민 씨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도 이제 그 얘기는 제가 그 당시에 들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제가 100% 확신은 못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그저께 올렸던 그 전날 조금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라인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확실히 죽었다는 그러한 확신을 제가 좀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긴급하게 동영상을 올렸던 건데 사실 그 장성민 씨가 지금 김정은이가 사망했다 하는 그 얘기를 내놓고 나서 장성민 씨가 주식 뭐 큰손들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식 쪽에서 아마 손들 포함해 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장성민한테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가만 안 있겠다. 위협을 아주 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답니다. 괜히 저기 김정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가만 안 있겠다. 위협을 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주식시장에 전해지게 되면 주식시장은 큰 폭의 어떤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상당히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얘기한 장성민 씨한테 한 200명 정도가 지금 항의, 위협 것들을 했다 하는 얘기가 거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김정은의 사망은 김정일의 급사 사망이죠. 사망은 주식시장에 큰 하락이나 큰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권에서 정경도 국방장관, 국정원 이런 데서는 해상이 없다 하는 발표만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대충 뭐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죽게 되면 미국 북한에서도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리 지금 뭐 문정부 쪽에서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숨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어차피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밝혀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에 큰 폭의 어떤 요동,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동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월 8일 날 미국의 실업률 발표 심각합니다. 경제 침체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최근에 유동성 때문에 조정다운 조정 없이 많이 올라왔지만은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러한 요인들을. 여러분들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참 이것도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과열이자 비정상인데 그렇죠? 여기를 뚫고 더 이상 올라간다. 이거는 도대체 제 머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시장 자체가. 그런데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지금 지난 어제죠? 그저께가 되나요? 이틀 연속 그렇죠? 이 캔들의 음봉의 모습을 보세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린 별형, 스타형, 십자형 도지에 가까운 별형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것이 일정 부분의 어떤 고점이라고 되는 예상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수와 매도의 충돌이 지금 여기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하락, 다시 말해서 매도의 어떤 균형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큰 폭의 급락,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닥 시장은 제가 코스피 시장보다도 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폭이 클 것이다. 종목의 하락이 클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미리 해놔야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은 거의 없거나 제한적인 반면에 만약에 밑으로 하락할 때는 상당 폭의 어떤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시장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사실 지금 제가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이 먼저 반영이 될 것이라 그랬죠. 코스닥 시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코스피 시장이 뒤따라갈 것이다. 항상 선반영되는 게 움직임이 선 움직임이 나오는 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좀 코스닥을 한 발 늦게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뭐 코스피 시장 자체가 만약에 코스닥이 급격하게 무너진다 그러면 사실 뭐 코스피 시장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조금 예를 들어서 무너지는 시간이 약간 연장된다 그러면 예, 조금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무너지지 않고 조금 연장된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지난 종가가 1947 거의 1950 부근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포인트 근처까지 한번 갈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근데 사실 그 2000포인트까지 뭐 올라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치더라도 사실 지금 뭐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약 한 53포인트, 52포인트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대략 한 50포인트 남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5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자가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개별주나 뭐 코스닥 종목이 많았다. 근데 코스피 시장 자체가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 조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더라도 내 종목은 밀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건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코스피 시장 자체가 여기서 20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도 물론 지금 남아 있지만은 뭐 50포인트 정도 더 올랐다 그래서 내 구자 자체가 더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시장과 더불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하는 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은의 급사 그런 문제가 시장에 물론 그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급변동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시장이
그 종목들로 보게 되면 업종 그렇죠? 음식료 업종부터 뭐 섬유, 뭐 제지, 화학, 의약품은 당연하고요. 뭐 그다음에 철강, 뭐 기계, 전기전자도 당연하죠. 제일 스타트를 먼저 끄는 게 전기전자였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운수장비,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이제 건설, 금융.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종목들 업종의 순환매 중에서 제일 막판에 그 움직임이 나오는 게 건설 또는 이제 금융이다. 그렇죠? 건설 금융주가 제일 막판까지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보게 되면 증권주들, 특히 이제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가긴 갔었죠. 은행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 건설주들도 뭐 SOC 사업이니 뭐 이런 어떤 기대치를 갖고 건설주들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런 그 업종 구분 없이 거의 뭐 시장의 소외주까지 포함해 가지고 업종이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반등의 순환매적인 흐름이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흐름이 마감되는 흐름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그 연휴 들어가기 직전이죠. 직전에 우리 시장이 그 코스피 시장이 0.70%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그날 2,357억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 한 번 매수로 들어온 거 가지고 큰 의미를 뭐 부여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 4월 17일 날 3,185억 매수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더 크게 매도했죠. 4,980억 매도했으니까 그렇죠. 4월 17일 날 3,185억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 4,980억이 매도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뭐 한 번 단기적으로 매수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별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 그 연휴 전에 외국인들이 2,357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매수가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연속적인 매수가 중요하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평균 매수 2천억 이상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3일 연속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뭐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연휴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여부도 물론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그 외국인들 특히 이제 설 연휴 설이란다 그 이번 연휴 전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당연히 뭐 외국인들이 뭐 개별주나 소형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좋아하는 건 맞죠. 근데 그 이번 연휴 전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그 대형주, 대형주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한 어떤 흐름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그렇죠.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그렇죠? 왜냐하면 60일 이평선 근처도 아직은 도달 못했잖아요.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뭐 흐름 자체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창구에서 그날 아니 이번 그 연휴 전에 31만 주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 31만 주 매수는 여러분들 보세요. 최근에 가장 많은 매수예요. 그렇죠? 최근에 가장 많은 매수. 보통 뭐 5만 주, 4만 주 들어온 적 있었고 저번에 여기 며칠에 4월 17일 날 17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연휴 전에 31만 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LG화학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LG화학에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대장주 삼성 SDI와 더불어서 대장주 종목인데 얘가 지금 지난
그 연휴 전에 3.86% 올랐습니다. 근데 3.86%가 뭐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얘가 다시 좀 방향을 위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어요. 21만 4천 주. 그렇죠? 아까 4월 8일 날 4월 7일 날이네요. 4월 7일 날 15만 7,400주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계속 매도를 보이다가 특히 이번 연휴 전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제일 많은 21만 4천 주가 들어왔어요.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있지 않겠느냐. 역시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제가 볼 때 만약에 주도주가 앞으로 대형주 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2차 전지, 배터리, 그렇죠? 자동차 배터리가 주도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 SDI도 한번 볼까요? 삼성 SDI는 물론 LG화학만큼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삼성 SDI도 8만 3천 주 정도가 들어왔는데 저번에 그 4월 17일 날 11만 7천 주가 들어온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휴 전에 외국인들이 이러한 그 삼성전기, 삼성 SDI, 특히 LG화학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외국인들이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강화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대형주에 대한 매수를 강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거의 매도였었죠. 그리고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매수가 들어왔었고 매도하는 날이 더 많았죠. 매도할 때 더 매수했던 물량보다 매도가 더 많았죠. 근데 바로 설 연휴 전에 외국인들이 이러한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전기, 삼성 SDI 이것 말고도 이제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꽤 강하게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물론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1만 주 정도. 근데 11만 주는 아까 뭐 LG화학이나 그렇죠? 삼성 SDI 정도의 어떤 규모만큼의 금액만큼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차트를 봐도 삼성전자의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최근에 상당히 무거웠죠. 삼성전자가. 그렇죠? 이 5만 원대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냥 다시 맞고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가 21 이평선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옆으로 일정한 부분의 어떤 박스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얘가 뭐 아주 많이 지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데 뭐 흐름으로 봤을 때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한 5만 여기 61선 밑에 61선 밑에 여기가 한 5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2천 원 정도. 근데 뭐 많이 보게 되면 한 5만 뭐 3천 원대나 뭐 그 정도. 그렇죠. 5만 3천 원 후반대, 5만 4천 원이나 5만 3천 원 후반대까지는 많이 보게 되면 그런 위치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무겁다 보니까 제가 뭐 회원님들한테 삼성전자를 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런 그 삼성전자조차도 추가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지금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뭐 지금 미국 시장이 이번에 어, 뭐 실업자 그렇죠? 실업자 발표 5월 8일 날 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렘데시비르 그 밤에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하네. 저도 이제 좀 잠이 오기 시작해서 렘데시비르의 어떤 효과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가 조금 무너지게 되면 시장이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은의 어떤 사망권이 공식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이 유동치면서 급락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태가 단발성으로 끝일지 아니면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뭐 그런 경험을 제가 뭐 많이 해봤겠습니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만약에 시장이 뭐
급락이 나오던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오던 여러분들이 그 조정 나올 때 개별주보다는 바로 이런 삼성전기, 뭐 삼성 SDI, LG화학 이런 대형주, 핵심 대형주들을 저점에서 받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은 지금 개별주들이 오를 만큼 많이 올랐어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과열 상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코스닥 종목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 종목은 제가 당분간은 여러분들의 지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물론 뭐 종목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도 뭐 당연히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코스닥 종목은 가급적인 여러분들이 조금 당분간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20조가 넘는 그렇죠? 20조가 넘습니다. 누적 매도를 보게 되면 지금 70일, 70일 기준으로 최근 7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1조가 넘는 매도를 보였어요. 근데 21조의 매도는 여러분들이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매도 물량보다 더 많은 매도 물량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치다 보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종목들을 개인들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개인들이 누적이 22조가 되죠. 22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3조 4천억입니다. 3조 4천억, 3조 5천억으로 보시면 되죠. 전체적으로 매도인데 여기서 이제 연기금만 여기서 보게 되면 한 5조 정도 맞습니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5조 정도. 그러니까 연기금만 한 5조 정도 매수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관적으로 보게 되면 3조 한 5천억 정도가 매도고 연기금만 70일 기준으로 5조. 그 다음에 대부분 개인들이 22조 5천억 정도가 누적 매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적인 차원에서는 주도권을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나 연기금한테 주도권이 뺏겨 있는 거죠.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매도적인 관점에서는 주도권을 외국인들이 쥐고 있었지만은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개인들이나 연기금, 특히 연기금한테 주도권이 뺏겨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이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휴 전 들어가기 전에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로서의 주도권으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종목 차별화가 없었잖아요. 막 개나 소나 다 올라왔잖아요. 제가 좀, 뭐 표현 자체가 좀 거칠긴 한데, 시장이 주도주가 없이 막 개나 소나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이제 만약에 매수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확연하게 종목 차별화가 될 것이다. 그때는 개별주나 중소형주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주들이 잘 갈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뭐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어떤 이제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뭐 시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는 건데 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뭐 조만간에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동영상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번 그 조정이 예상대로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도 시장 자체가 분석하고 분석적으로 보면 밀려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시장 자체가 분석하고 동떨어진 어떤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상 자체가 혹시라도 빗나가면 또 기회를 예, 올 줄 알고 좀 현금을 만들어 놨는데 또 안 오면 오히려 또 제가 죄송해질 수도 있는데 그건 물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시장 자체가 어떤 큰 폭의 하락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커서 어떤 그 하락
하는 종목들의 어떤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나 개별주보다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LG화학이라든지 삼성SDI, 삼성전기라든지 이외의 대형주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다시 말해서 분명히 이번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외국인들이 분명히 매수로 진입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주도권을 개인이나 연기금한테 주도권을 내줬는데 다시 주도권을 찾아오는, 매수적 관점의 주도권을 찾아오는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은 분명히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대형주는 잘 가는데 이제는 중소형 개별주나 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 뭐 여러분들이 뭐 골치 아프게 여러분들 머리 쓸 거 없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기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로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 그러면 좋은 수익률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러한 어떤 시장의 어떤 밑으로의 변동성 하락이 예상대로 나와준다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시장 자체가 조정 없이 또 위로만 갈라 그러면 사실 좀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어떤 상승조차도 제가 100%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시장 자체가 밀리지 않고 위로 간다. 그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때는 좀 심각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3시 57분, 4시가 다 돼가네요. 너무 늦은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혓바닥도 꼬이고 말도 좀 버벅거린 게 또 있었네요. 여러분들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내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주식시장은 열리죠. 매매 잘 하시고요. 이번 황금 연휴를 가족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즐겁고 의미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 저는 마무리를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